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이크 리더의 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책,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굉장히 신선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 아버지를 둔 중국인이었고 이제 이혼을 하고 아이 셋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이민을 떠나면서 이분이 직접 겪은 유대인의 교육을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 전반적인 내용에 보면 유대인의 교육은요, 아이가 생존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서 대학에 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이가 어디에 떨어져도 맨몸으로 어디에 떨어져도 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교육, 요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고서 좀 놀랬던 부분이에요. 사람의 욕망이 만족되는 정도를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만족 지연, 적당한 불만족, 미리 만족, 즉시 만족, 과도한 만족 이 순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육은 바로 만족 지연과 적당한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어떻죠? 네, 아이가 사달라고 하면 즉시 만족해주고 또 미리 만족해줘요. 생일 선물 미리 사달라고 하고 그래서 미리 만족시켜주고 또 즉시 만족을 시켜줘요. 근데 이거를 자꾸 길들여주면 아이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을 수 있고 미리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꼭 노동의 대가를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은 돈을 주지도 않고 꼭 자신이 일한 대가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돈을 아이한테 주고 아이가 그거를 잘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놀랬던 거는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즉시 만족, 미리 만족, 과도한 만족 요거를 중점적으로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만족, 적당한 불만족과 만족 지연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분의 막내 딸 메이메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친구 샤사라는 친구가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굉장히 부잣집 딸인데 그 집이 가니까 막 을이 번쩍해 무슨 성 같아요. 메이가 그 집을 가서 보고 와 했는데 근데 샤샤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오래돼서 정말로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가 궁금해서 샤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샤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엄마, 맞다. 샤샤가 그랬어요. 샤샤네 부모님은 샤샤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물건을 사주지 않는 거래요. 대신 그 샤샤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대요. 샤샤한테는 최고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샤샤 부모님이 사라 이마스라는 이분에게 이제 조언을 한 내용이에요. 풍족한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딸을 키웠다고 쳐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정작 빈곤하게 살면 어떻겠어요? 모든 일에는 적당한 선이 있는 법이에요. 원칙을 따라서 할 때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죠. 원칙을 따라야 할 때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과 도전에 부딪히는 건 남자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면 여자라고 결코 봐주거나 양보해주지 않잖아요. 꼭지 제목을 보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꼭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목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탈을 뒤집어 쓴 해악을 피하려면 사랑의 탈을 뒤집어 쓴 해악이래요. 이게 뭐냐면 과도한 만족과 즉시 만족, 미리 만족시키는 거는 사랑의 탈을 쓴 해악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이 부분에서 또 좀 우리하고 교육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살아남을 수 없다면 지식도
의미가 없다.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죠. 네,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네, 많은 교육을 시키는 이유, 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식은 많이 하는데 사회생활을 못해. 지식은 많이 하는데 돈은 못 벌어.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를 자녀들한테 일찍부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 교육과 비슷한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 가정의 65%는 늙은 부모가 젊은 자식을 부양하는 가정이다. 그리고 성인 중 30%는 부모에게 여전히 경제적으로 의존한다. 교육을 너무 잘못 시키는 바람에 아이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부모한테 의지하고만 산다는 거예요. 네, 여기 또 읽어드릴게요. 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려면 학교 공부 외에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기술은 대개 학교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어릴 때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뒤늦게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네, 정말 우리 교육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또 하버드대 나왔는데 네, 일을 안 하는 거죠. 집안에만 있어요. 게임만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외에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의 교육을 대학과 취업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작 필요한 능력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 조금 더 좀 읽으면 충격적인 내용이 자녀가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데 의사가 되지 말라고 아빠가 말렸대요. 유대인 아빠가.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의사를 하면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의사를 하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대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을 수 있대. 그런데 자녀가 돈만 쫓아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데요. 의사라는 직업은 되게 고된 작업이고 그리고 굉장한 도덕성 그리고 인격을 요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돈만 보고 한다? 이거는 우리 아이한테 별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돈을 버는 즐거움 또 노동의 가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 가르치지만 그와도 동일하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교육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이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거 보고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네. 유대인 부모는 중국 부모와는 달리 모든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걸 가르친대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의 한 달 월급치를 미리 통장에 넣어준대요. 아이들 통장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실패하고 배우는 그 상황을 미리 만들어주는 거죠. 세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실패하고 경험한 거를 나중에 커서 실패하지 않게끔 미리 실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정말 현명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가 돈 쓴 다음에는 항상 반드시 물건을 사본 느낌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비가 합리적이었는지 구매한 물건이 꼭 필요한 물건이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가 지나친 소비를 한 결과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고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 교육을 여기서 가르친다고 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읽고.
그리고 이제 이 표가 있는데요. 여기 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하는 경제 교육이에요. 나이별로. 예, 나이별로 이렇게 경제 교육이 나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네, 유대인들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자녀들 3세, 4세, 5세부터 시작해서 경제 교육을 이렇게 나이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 13세 이후에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재테크 활동을 한대요. 네, 이들은 13세 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식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결혼할 때 받는 부주금 같은 거 있죠? 네, 그거를 미리 받아요. 13세 때. 그리고 그걸로 네, 재테크를 배우는 거죠. 어린 시절. 네, 자그마한 돈으로 실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배우고 나중에 큰 돈을 만지게 하는 거죠. 네, 정말 현명한 교육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책이 꽤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 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